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계약 믿지 마셔. 80억 집 샀는데 등기가 그대로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부동산이 지금 그 우리나라나 해외나 완벽한 어떤 그 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부동산 계약의 그 허점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크로의 필요성까지 그 부분을 잘 안 다루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계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약간 아시겠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세입강 같으면 동시 이행이 가능하죠. 돈을 주고 세입강 받고. 그런데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돈부터 넘기면 등기를 넘겨줄게. 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 오류가 있죠. 동시 이행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활용합니다. 부동산 계약 에스크로 필수죠, 필수. 미국에서는 이곳을 하면은 수수료가 0.2에서 0.4%. 자, 10억짜리를 사면은 200에서 400 정도를 내는 거죠. 또 다른 어떤 그 취득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필요한 고루한 어떤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그 에스크로가 필수죠. 필수인데 자, 우리나라는 이런 거 돈 아까워 할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확립이 안 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좀 넘어가고 2번 부동산 계약 최대 리스크 어느 나라나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주인이 정말 집주인인가 매도인이 정말 매도인인가 한 번씩 이런 사기가 일어나기도 하죠. 집주인하고 매도인이 같은 사람인데 그 집주인, 매도인 홍길동은 A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진짜 찐 홍길동인가? 자, 요게 핵심 문제죠. 핵심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공인중개사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증 홍길동하고 등기 홍길동하고 입금계좌 홍길동 요게 다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만 주로 확인을 합니다. 등기는 인터넷으로 떼는 거니까 자, 이게 위조의 그 위험이 거의 없죠. 등기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인터넷으로 입금 계좌도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입금 계좌는 주민번호가 안 나와서 조금 문제가 약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확인이 가능하죠. 주민등록증은 진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하게 그 검증이 가능한 방법은 아닌데 한번 보면은 전화로 해도 되고 정부24 사이트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 서비스 사실 진위 확인 저것을 저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넘어오고 여기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및 잠김 해제 요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뜨는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클릭을 하면은 다시 여기로 뜨고 자, 인증이 필요하니까 인증을 해서 들어가서 그 성명,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발급일자까지 치면은 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뜨면은 진짜 주민등록증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것은 정보만 알면 되는 거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자,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요것도 완전한 확인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내가 주웠거나 어떤 특정 사람 또는 위조를 해서 그 세 가지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만 맞춰버리면 똑같이 그 부분만 똑같이 적어버리면 주민등록증 위조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부동산 계약 믿지 마셔. 제가 이렇게 제목에 붙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만 먹으면 작정하면은 이거
사기치기 좋습니다, 사실은. 3번 현재 주민등록 확인의 문제. 번호와 발급 일자만 확인. 자, 그러니까 위조가 너무 쉽죠. 집을 보고 매매를 결정하는데 주민등록증만 위조한다고 계약이 되나?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되죠. 물론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뭐 인감, 등기권리증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거 쉽죠.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제목에 있는 80억 집 샀는데 등기가 그대로네. 요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4번 80억 매매 사기 생각보다 쉽다. 자, 100억 이상 고가주택 중 한 번씩 전월세 매물이 나옵니다. 자, 고가주택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은 뭐 사람들 품 대비 아마 그 수익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품 대비 수익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걸 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만큼 우리 부동산 계약 제도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0억 이상 고가주택 한 번씩 전월세 매물 나오는데 자, 그것을 고가 월세 계약하는 겁니다. 뭐 월세가 몇 천만 원 되는 거죠. 월세가 그 월세 계약을 일단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월세 계약을 하면은 어차피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등기 권리증이나 인감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주민등록증은 확인을 하죠. 그러면 집주인의 그 등기에 있는 집주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발급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메모를 해 두었다가 기억을 해 두었다가 3번 임차인이 그 선수 2명을 맞춥니다. 중개사 1명하고 법무사 1명이면 완벽하죠. 요때 그 중개사는 그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고 법무사는 사실 진짜 법무사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4번 급매로 80억에 그 매도를 합니다. 자, 한 120억짜리를 급매로 80억에 매도를 하는데 자, 요즘 집도 잘 안 팔리고 집주인이 지금 급하게 이민을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계약금하고 잔금 그 차이를 그 간격을 계약금 지급하고 나서 잔금 지급하는 날짜를 한 20일 정도로 굉장히 땡겨서 이렇게 맞춰놓고 20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는 거죠. 자, 그리고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등기권리증을 위조하면 됩니다. 자, 등기권리증은 사실 딱 보고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시기별로 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를 좀 종이를 좀 낡게 이렇게 만들고 위조를 하면은 사실 웬만한 사람은 딱 보고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중개사도 잘 모릅니다. 자, 그 형태 그대로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자, 돈을 좀 들여서 아주 정교하게 위조를 하면은 거의 끝나버리죠. 그 6번 다른 선수. 자, 법무사 자격증 없을 수도 있는 그 법무사가 연기만 잘하면 끝나죠. 자, 매수자 측 중개사가 있어도 주민등록증 가짜인지 그 여부만 주로 확인을 하고 인감증명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다시 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등기권리증도 마찬가지죠. 법무사가 와서 맞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참 엄청나죠.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게 부동산 계약 믿고서 했는데 80억 집을 다 했는데 집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지 않는 자, 이런 경우 완전한 사기를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이런 사람들을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은행, 협회, 국토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단 한 건의 그 사기라도 막기 위해서 은행, 협회, 국토부가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몇십 년씩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 거죠, 방치를. 자,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자, 은행이 참 서비스를 좀 해야죠. 지금,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만약에 요것을 운영을 하면은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 기존 은행에도 에스크로 제도가 있는데, 수수료가 뭐 0.2% 정도 될 겁니다. 고액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니까, 자, 서비스 측면에서, 그 인터넷 은행 형태로, 그 앱을 좀 만들어 놓고, 자, 자동화 시켜서 요런 에스크로, 요 거래 제도를 정착을 시키기 위한 어떤 제반 기반을 은행 몇 개가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협회는 에스크로 계약을 그 중개 실무 교육 이런 데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은행에서 일단 구축을 한 다음에 협회에서는 그 에스크로 계약 요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중개 실무 교육 요거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국토부 제일 중요하죠. 국토부는 자, 이러한 작업들을 크게 마련을 하면서 에스크로를 통한 계약 완료 시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되게 하는 등, 자, 각종 지원을 좀 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자, 에스크로 같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자, 고가의 집 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겠습니까? 자, 사기는 몇 건 안 되지만 그 한 건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자,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가집니다. 자, 또, 매매 계약뿐만 아닙니다. 자, 전세 계약도, 자, 잔금일날, 집주인이, 근저당 등기 치는 경우, 자, 선순위 뺏겨버리죠. 자, 그때도, 단 뭐 하루 이틀 사이겠지만, 또 그 고액 전세, 임차인은 또 굉장히, 찜찜한 마음으로 한 이틀을 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계약, 자,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자, 미국도 낙후된 점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더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매수자, 임차인이 자,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은 필수다. 자, 요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